왜 그러냐? 신약개가 일어나는 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끝에 어떻게 될지. 맨 끝에 가가지고 뭐가 비틀어져가지고 일어나 날 수가 있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힘들고 죽어도 다시는 안 할 거야. 이게 내 평생 마지막 일이 될 건데 뭐냐면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정말 완벽한 과학적인 근거, 네? 이 합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너무. 그냥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약이라는 게 완벽한 약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솔직히 이제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약장사 약 개발하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 이 약 때문에 얻는 영어의 베네핏이죠. 혜택이 리스크보다 훨씬 좋다. 이번에 가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야. 부작용이 없는 몸에 이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부작용이 없는 물질이 없어.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게 돼.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20년 됐잖아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처음으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뭐냐? FDA에서 나한테 그동안 사인을 많이 보내줬는데 정말 어떻게 엄청난 사인을 나한테 보내줬어. 뭔지 알아요? 약을 인도해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왜 하냐?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타입C 미팅도 가고 임상조를 수도 없이 받잖아요. 뭐 자리가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가 많이 있어도 그거를 얘네들이 진짜 인가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문제가 없는 임상자료가 문제가 있어요. 임상자료가 완벽하지 않지. 세상에 완벽한 임상자료가 어디 있어. 특히 우리 같이 신약이고 이 저공충에 아무도 약이 없는 이런 병에 대해 가지고 완벽한 약이 있을 수 없죠.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어. 그런데 FDA에서 어떤 사인을 보내주느냐. 그것만 계속 내가 기다려. 어저께는 너무너무 행복해. 주가는 미안해. 공부하는 애들 장난하고 해서 뭐 그거는 걔네들이 이제 얼만큼 피해볼지를 상상을 못하고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 FDA에서 나한테 약을 인가해주겠다고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고. 그때만 주가가 작년 재작년에 막 떨어질 때 이 임상자료가 딱 나왔는데 잘한 것 같은데 또 잘못한 것도 같고 그래서 내가 뭘 했어? 타입C 미팅을 했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깜짝 놀란 거야. 솔직히 이제 맥스 피오트가 좀 들러갔잖아요. 다른 데 기가 막히게 나왔어.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맥스 피오트 말고 피오트에 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API까지 잘 나왔고 여러 가지가 기가 막힌 자료가 나왔다. 그게 훨씬 더 유용한 지표야.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잘못했잖아. 맥스 피오트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핑계대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의사들이 했고 그리고 NIH가 한 것들. 근데 잘못 골랐다는 것은 결과론이고 시작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고 싶어서 타입C 미팅을 했는데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뭐 나가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럴 텐데 그 높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분위기가 다르다. 얘들이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를 받아들인 것 같네. 그래서 타입C 미팅 기가 막히게 잘 됐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바보짓 해가지고 이 부작용 이벤트의 서머리를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정말 테크니컬한 이유가 가지고 이제 아까라고 맞았잖아요. 그 후에 뭐 말도 못하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상 못했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제출하겠다. 그런 이제 작년에 나온 편지 잘못된 거에 이제 지적받은 거지. 잘못했지. 제출했어. 그 다 해결이 됐는데, 근데 이번에 내가 어떤 시그널을 기다리냐면,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에 타입C 미팅에서 나한테 한 소리, 나한테 그랬거든요. 닥터 앨러스 언거가 미국 FDA에서 시다 원트랙트니까는요, 세상에 신약의 7, 80%를 결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뷰에 나타났어요. You missed your endpoint. 프라임에 했는데, 그러나, 아웃 5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내가 자신이 있는데, 그건 이제 2달, 2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번에 어떤 시그널이 오나, 그걸 굉장히 기다렸는데, 이제 그 편지에 나온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액트 코디네이터한테 우리가 들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일링을 한 거는 얘네들이 긍정적으로 고객단 시그널을 나한테 보낼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이 너무너무 편해. 몇 개월 늦어지는 거, 그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내가 100%다 모르지만요, 얘네들이 바빠. 전부 재택근무해. 코로나 뭐고 해가지고 사람이 부족해. 응?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추측하는 거는 얘네들이 사람이 부족해서 핸들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희귀병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너무 시기상하게 그냥 패스트 리뷰를 해주지가 않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것도 사실 FDA가 결정을 하는 우리가 결정을 해. 그런데 우리가 사실 패스트 리뷰라고 그것도 신청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될 줄 알고 패스트 리뷰라는 거 우리가 신청을 안 했어요. 당연히 될 줄 알고. 근데 FDA가 그렇게 바꾸는 데는 누가 알았어.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물건이 돼가는구나. 의학적으로. 그런 시그널을 딱 받았어요. 그렇다고 100% 될 밥이냐? 이제 뜸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뜸을 들이다가 틈이 잘못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의학적으로 내용이 너무너무 지금 나한테 어저께 내가 그렇게 잠을 거의 못 잤지만 그 시그널을 받고 편지 보내자마자 FDA 그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담당자가 딱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 전화가 왔어. 한 달 동안 연락 안 하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오길래 저희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파이팅 됐다고. 근데 미안하지만은 엑셀 리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는 걔네들이 노골적으로 얘기 못하는데 그게 걔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했으면. 그런데 바쁜 거, 엄청 바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이야기지만은 지금 미국의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이 뭘 할 것 같아요? 그 많은 병원들. 전부 다 코로나 환자만 힘들할 거 아닙니까? 병원에 사람들도 안 가고. 그래서 정말 급한 수술 위에는 병원에서 환자들 제대로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진행이 안 돼요, 미국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람이 죽고 살고 말이야 시체가 막 나가는 판에 누가 임상시험이 의사들도 신경도 못 쓰고 환자들도 신경 못 써요. 그래서 많은 임상시험이 거의 중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좋은 바이오회사들 임상시험이 아마 진행이 막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운이 좋게 다 임상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거기만 그러나 코로나 백신인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FDA가.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만요.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나는 몇 개월 더 시간이 끈다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뭐든지 잠시라고 내가 미국 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약볼 자신이 생겼는데 준비 과정이 엄청 복잡해.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도 뽑고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내 시간이 더 필요해. 근데 인가 받고 나서 너 빨리 왜 약 팔아? 주주들이 막 야단칠까봐 의료제 걸렸는데 몇 개월 더 시간 본 게 너무 좋아요. 조직 짜는데 필요한 시간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험사들하고 내부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우리가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임상자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다른 회사, 내가 다른 모르겠지만 저기 SK 바이오가 같은 것도 그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보험사도 바꾸고 의사들이 영국 사람들 안 만나요. 신약을 와서 설명하려고 만나야 되잖아. 안 만나줘요, 의사들. 여러 가지 좀 신약 원치 않은 것들 고생을 할 텐데 시간이 더 필요해요. 특히 코비드 때문에. 그 보험사들하고 두 가지 장애 이야기가 되잖아요. 하나는 우리를 보험 적용하는 영어로 포뮬레이라 그러는데 대상에 올려놓겠느냐, 보험 커버 해주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커버 해주겠느냐. 그 두 과정이 있는데 그 시간이 많이. 그런데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미국의 그 보험사가 500개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다 커버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커버해주냐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약의 임상 자료부터 해가지고
약이 뭐라고 엄청난 걸 좀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조직을 짜야 되는데 조직을 다 짜놓고 론치 하나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천천히 해야 되잖아. 그 시간 좀 번 게 주주님한테 미안하지만 마음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게 난 훨씬 더 지금 더 차근차근하게 꼼꼼하게 더 완벽하게 약을 론치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개월 얘네들이 더 시간 걸리겠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좀 밀어드리면 안 되지만 지금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지금 위험한 장난들을 하고 있는지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자신 있게 메이저 회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뭐든지. Q&A는 이따가 이제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아까 내가 당신 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기 제일 아마도 여기 직접 오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마도 어저께 그 파일링이 되고서 미국 FDA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일링됐다는 레터를 저희가 접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김원근 상무가 어저께 받은 레터에 계략적인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김원근이고요. 전에 주에서 시카고에서 한번 참석을 했었었는데 얼굴을 못 드리고 이번에 그 NDA 제출하고 15개월 만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한번 들어오고 싶었었는데 그때 리피졸 레터를 받은 바람에 회사나 저나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생각하고 이번에 NDA 제출하고 잠깐 들어왔고요. 근데 다시 나가야죠. 나가서 본심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심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시나 공지를 통해서 그 레터 받은 내용은 좀 정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계신데 한 번 더 또 Q&A가 있으니까는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 FDA 문서는 오픈을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나 FDA 구조에서 못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멀리서만 보여드리면은 이게 레터인데 5장이에요. 그래서 5장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날짜를 정해주고 FDA가 간단하지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라서 사실 이거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동물하고 시간이 엄청난 거죠.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겹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일정에 대해서 파일링 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미드 사이클 미팅을 할 건지 날짜를 정해주는데 자기들 FDA 내에 그 인터널 미드 사이클 미팅을 8월 말일날 해가지고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는 의미는 규정상 그 인터널 미드 사이클 미팅 또 14일 이내에 이제 회사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미드 사이클 미팅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9월 초에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은 올해 12월 10일 날까지 레이블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포스트 마케팅 관련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메이저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 그 12월 10일까지 그거를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리뷰 기간 중에 큰 이슈가 없고 그렇다면 12월 10일이면 그 승인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사부님. 예. 그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는데요. 예. 지금 그 말씀은 미드사이클 미팅이 8월 말일날 잡혀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FDA 그 내부적인 회의고요. 저희 회사, 제출한 저희 회사와의 미드사이클은 2주일이니까 9월 초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링이나 포스트 마케팅에 관련돼서 12월 10일자는 12월 10일 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엔드가 12월 10일인 거죠. 12월 10일까지 완료된다는 그 뜻이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자기들은 그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바이 써가지고 12월 10일까지 맞추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날 시작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서. 예, 혹시라도 예. 저 잘못하면 12월 10일 날 미드사이클 미팅처럼 12월 10일 날 시행이 된다고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참견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일정 외에 그 여기 나 있는 것 내용은 두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청 사항이 어떤 거냐면은 그리고 두 가지 요청 사항 얘기하면은 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영어로 이쪽에서 표현하자면 인포메이션 리퀘스트라고 해가지고 FDA에서 이제 그 회사에 계속 이 자료를 추가해라, 이 자료를 더 내라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사들이 어디 자료 보니까는 뭐 평균적으로 아이템으로 따지면 뭐 90회 정도도 되고 그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해요. 근데 저희가 요구를 받은 파일링 메트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왜 이렇게 적으냐면 한 가지는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그 보안 사항들을 쭉 열거를 해서 그거를 갖춰가지고 이번 NDA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 사항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충족을 시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충족된 자료로 자기들이 NDA에 이제 본 심사를 할 때 뭐 지금 현재까지 심사하다 보면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자료로 추가로 내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NDA 자료가 심사하는데 꽤 충분하다. 이런 의미로서도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청사항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얘기 드리면 어렵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그 익스포저 리스폰스 어나리시스라고 해가지고 그 저희가 약물 용도라고 하잖아요. 그 하루에 저희가 87.5mg을 두 번 먹는 용량으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혹시나 FDA에서는 어떤 환자들이 하루에 한 번 먹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랬을 경우에 그 약물 농도에 대해서 안전하고 유효성에 대해서 모델링을 좀 해라. 그래서 그 요청한 게 있는데 그거는 기존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그 PK 자료에서 그걸 모델링해서 조금만 모디피케이션 하면은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PK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생리학적 기반의 약물 동족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델링 하는 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주로 쓰이는 게 어디냐면은 사실 임상시험을 다 하면은 제일 확실하죠, 데이터가. 근데 어떤 약은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런 약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동물 시험을 해가지고 그 자료에서 이 PK 모델링을 돌려가지고 사람한테 적용을 했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 근데 사람한테 바로 투여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동물 실험에서 이 자료를 사람한테 모델링해서 적용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하고 약물을 같이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이거를 너무 약물이 많은데 모든 시작할 때마다 뭐 몇십 가지 약물을 다 같이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약물을 하고 이게 같이 했을 때는 이게 뭐 체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혈중 농도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낮아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하고 연관된 게 하나 뭐냐면은 성인에서 PK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소아로 내려가려면 소아들한테 임상하는 건 하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인으로 허가받은 약물에 대해서 이 모델링을 돌려가지고 소아가 적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소아로서 대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저희한테 주냐면 저희가 12세 이상의 지금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제도를 미국의 레이블링 넣습니다. 근데 12세 이하의 그 환자들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선천적으로 신경계는 가지고 태어나서 수술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12세 이하 환자들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그 독성 시험 중에 그러니까는 소아
맞는 동물, 그러니까 조그만 동물이겠죠. 그 동물에 대한 독성 시험을 다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이고, 그 독성 시험하고 방금 얘기했던 그 PBPK 모델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12세 이상으로 승인받은 다음에 바로 12세 이하에 지금 나이는 용법에 틀립니다. 그래서 타블렛으로 먹을 수 있는 환자가 아마 아기가 지금 알려진 게 한 6세부터는 그냥 알약을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환자들까지를 1차로 먼저 해서 적용 범위를 넓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드린 것처럼 이 딱 두 가지만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는 아까 했던 모델링을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PBPK 시뮬레이션 하라는 건데, 이거를 지난번 그 리퓨절 레터를 받았을 때 이걸 요청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 냈어요. 냈는데 뭘 요청한 거냐면은 정리된 자료 말고 로우 데이터를 내라. 자기들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다른 거에 적용을 시켜서 돌려보겠다. 그래서 있는 자료를 달라 그러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임상시험을 한다든지 뭘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한 사항도 쉽게 뭐 금방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들은 타임라인하고 이 요구사항 2개, 이거가 요 5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정보. 나머지는 그냥 포맷으로 달려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페이지는 5개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2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레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네, 제가 오늘은 주제가 없습니다만은 조금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혹시라도 제가 저희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와 일반 주주분들이나 혹은 예비 투자자분들이 지금 줌에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혹시 잘못 들리거나 용어의 선택이 우리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파되는 경우가 제가 왕왕 봐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끔가다 참견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상님, 대장님이 모두의 인사말을 하시다가 패스트트랙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은 아마도 조금 이 주주분들이나 투자가분들이 그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표현하는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공항에서도 뭐 패스트트랙 하면은 빨리 빠져나가는 통로가 따로 있듯이, 사실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거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빠른 심사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그 FDA 절차에서 나오는 스탠다드 리뷰하고 프라이어리티 리뷰하고 따졌을 때, 그 프라이어리티 리뷰라는 게 6개월로 단축시켜주는 그 용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어리티 리뷰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 중에 하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어리티 리뷰를 6개월 우선 심사를 받을 조건이 한 3-4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오픈 드럭인 경우, 그다음에 하나는 패스트 트랙으로 받은 경우. 그러니까 오픈 드럭은 알다시피 환자 수가 적어가지고 뭐 개발이 어려우니까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오픈 드럭에 대한 그런 거고,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에는 뭐 심각한 질환인데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제가 있지만은 지금 개발하는 게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거나 뭐 콤비네이션을 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패스트 트랙의 조건도 맞긴 해요. 이게 최초로 나온 퍼스트 클래스인 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맞는데, 사실은 저희가 약간 간과한 게 오픈 드럭으로 이미 그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오픈 드럭으로 해가지고 프라이어리티 리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솔직히 좀 자신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뭐 패스트 트랙은 안 했는데, 만약 패스트 트랙을 받았다고 해도 꼭 지금 저희가 프라이어리티 리뷰를 선정이 됐을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약하면은 저희가 올펀 드럭으로 지정은 되어 있었고, 예. 그래서 당연히 올펀 드럭으로서
priority review, 그러니까 신속 심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요번에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FDA에서는 여러 가지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스탠다드 리뷰를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아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걸 보여드리지 않지만 앱에 무슨 어떤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 사유 이런 건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 리뷰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 저희도 좀 뭐 예전에 거의 될 거라는 자신감 가졌었는데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오판 드럭이든 그 패스트 트랙이든지 하는 게 우리 예전에 배운 것처럼 뭐 필요 충족 조건이 아니라 사실 필요 조건이요. 이거는 돼야지 신청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인 거지. 이걸로 된다는 충족 조건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튼 안 돼가지고 저 회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주주분들한테도 되게 죄송하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김장님 섹션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상에 저희 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글을 올리는 거를 오픈데이스가 가끔은 봅니다만은 어제 오늘 오해를 하고 계신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루어 투자가들이나 주주분들이 미루어 짐작해서 하는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저희가 지금 뭐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드 관련된 사항들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 데이터 취합이 돼서 분류 작업에 들어갑니다는 공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미국 FDA가 레지온이라는 그 신청자가 원래 데이터의 업데이트 부분이나 폴드 부분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NDA에 추가가 돼서 그 세트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 NDA가 페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들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오해인데, 어떤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만족스럽게 검사가 되면 인간난다는 거는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이 났어요. 상담하기 전에 다 결정이 났다. 우리가 SPA라는 게 스페셜 프로덕트 어세스먼트 그걸 했잖아요. FDA가 우리한테 줬어. 우리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스페셜 프로덕트 어세스먼트라는 건 뭐냐면은 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임상 계획서, 프로토콜이라는 그걸 FDA랑 서로 이제 제출해가지고 디스커션했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그 계획대로 돼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FDA가 승인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게 SPA예요. 다 결정이 난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우리가 잘 끝난 퓨어 스타디, 3상 스타디 그 자료 그거 가지고 승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퓨어 원래는 제출했지만은 제출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 끝난 자료를 낸 게 아니고 중간에 컷오프를 해가지고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자료도 제출했지만 퓨어 원래를 끝내야 되는 노무가 없어요. 그 엔드 제출할 때. 그러니까 그건 정말 진짜 황당한 그거는 오해야. 그 퓨어 원래에 다 끝나서 그 자료를 받아야 인간하다. 그거는 터무니없는 소리고 폴드 스타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폴드 스타일은 독립적으로 하는 임상 자료이기 때문에 인간받는 데는 아무 영향을 안 줘요. 폴드 스타일. 오히려 이제 마케팅 할 때 그 자리가 잘 나오면은 우리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텐데 그래서 퓨어 원래 스타일도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 넘쳐 흘러요. 근데 이제 주주분들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빨리 그까진 거 하나 포맷 바꾸면 될 거를 왜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했냐. 저한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중 때 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어로 인터넘 데이터라고 해요. 안 끝났더라도 어느 시점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롱텀 세이프티 원래 스타일을. 근데 그 자료의 컷오프 데이트가 그 자료를 NDA에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자료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처음 그 임상 자료를 냈냐면은 작년 3월 달에 났지. 이제 3월 말인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인지를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컷오프를 2019년도 말로 그때까지의 원래 자료를 제출했어요. 저희가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네, 그 8월 달에. 6월 달에, 6월 달에 했나요? 예, 올해가 3월 달하고 5월. 그런 거니까. 그래서 6개월 내에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 12월 말 자료까지 컷오프 해가지고 그때까지 자료를 원래 제출했는데 근데 이제 패스트 파일을 받았잖아요. 그 옛날 자료가 규정상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새로 자료를 낸 거는 작년 8월 말, 그러니까 8개월 동안 8개월이잖아요. 19년도 말부터 작년 8월 말까지 8개월짜리 추가 자료를 제출한 거야. 그동안 원래 하면서. 그런데 그게 코비드가 생겨가지고 그냥 있는 자료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컷오프 해가지고 새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있는 자료를 다 병원마다 연락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또 와서 또 보고 컨펌하고 그러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끝까지 하는데 시간이 문제가지고 뭐 야단들을 많이 치셨지만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고 CRO가 잘 못해 아시지만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김상무가 이야기한 대로 유피리스트 5나라의 그런 편지를 얘네들이 우리한테 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뭐냐면은 포맷이 잘못됐다는 거야. 부작용을 설명하는 방법이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려고 그러면 요거만 쓰지 요거 써야 되는데 우리 CRO가 실수해가지고 여기서 썼다가 저기서 썼다 하니까는 일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새로 해오라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그 8개월 동안에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거지. 근데 이왕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미안하니까는 추가를 이왕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편지하고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8가지 추가 정보를 주면은 나중에 검사는 도움이 되겠다. 그걸 다 친절하게 써줬단 말이에요. 작년 편지. 그 이왕 하는데 이왕 뭐 다음 치마가 그런 필요 써가지고 그것까지 다 하자 그래가지고 또 완벽하게 하다가 시간이 걸렸는데 잘 했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편지가 왔잖아요. 조금 더 추가를 드리면은 만약에 그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원래 장기 안정성 시험 데이터나 빨드 스타디 데이터를 요청한다면 이 레터에 담겨야 되는 게 맞아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언제까지 내가 NDA를 요청하기 전까지 이런 내용이 이제 파일 여기 담겨야 되는 거고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진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빨드 스타디가 너무 잘 올 거고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고 싶다. 이게 굉장히 이 제품의 너무 핵심이다 그러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넣으면은 검토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늘어나요. extension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신약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파이드 스타디의 결과를 다시 FDA가 상의해가지고 추가 적응제든 아니면은 레이블링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추가 자료를 내야지 NDA 뭐 이렇게 마무리되냐 그거는 저는 아닙니다. 폴드 스타디는요, 이 NDA랑 상관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물론 원래 스타디의 그 환자들 중에서 이제 80명 되는 뭐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환자를 새로 모집해가지고 1년 동안 약 먹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있는 환자들 약을 먹고 있으니까 그 환자들한테 12개월 동안 얼마큼 가까이 있는 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임상 실험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 NDA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약을 얼마큼 그래서 이제 얼마큼 약을 쓰겠느냐. 이게 폴드 스타일에 자료 나오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자꾸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폴드 스타일은 이게 피부에게 지도 나올 수가 없어요. 환자 숫자도 작고 엔포인트가 피부에 이거를 잘 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거기서 의학적으로
우리 약이 이 단심실 심장병 걸린 애들이 다 간이 나빠지는데 100%다 나빠지면서 이제 간이 딱딱 소묘화되고 간경화가 와서 많은 환자들이 간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약이 부작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느냐 나빠지는 과정을 좀 속도를 줄이든지 더 좋아지게 하든지 그런 트렌드라고 그러죠. 그 모양새가 좋게 나오면은 그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운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새로운 적응증으로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자. 그러면 새로운 약이 되는 거야. 간 경화, 간 승진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약을 개발할까.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가지고 데이터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ND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 나오면 진짜 엄청난 약이 되겠죠.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삼조 되는 약이 돼요. 그 렉터 설명할 때 하나 중요한 거를 빼먹었는데 렉터 내용 중에 우리 현재까지는 어드바이저리 커뮤니티를 개최할 계획이 없다. 그것도 사실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 내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포하는 바가 크다는 건 저희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도 까먹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드바이스 커뮤니티 미팅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지날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잘해봤자 아이까지 해. 이걸 인가 해줘야 되냐. 네가 자기 나중에 끝날까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면은 사실 어드바이스 커뮤니티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듣는 건 아닌데 참조해가지고 결정은 FDA가 하는데 안돼. 지네들 똑똑한 의사를 데리고 와서 지네들이 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말 듣고 인가해주면 안 다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하는 게 어드바이스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닥터 스타크리지가 디비전에 사람을 운영하면 되겠지만 나한테 준 사인이 그동안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인이에요. 외국 사람도 들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뭐 내가 좋게 추측하는지 모르겠지만 진리 결정을 했다는 거야. 검토를 하겠다. 동계들 들어가겠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그 소리를 내가 타임스 미팅에서 들었고 얼굴 표정에서도 봤고 그 얘기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언간하고 네가 엔포인트는 있었지만은 이거 NDA 파일하고 나한테 내 얼굴 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 앨리슨 스타크리 많이 자기 위에 보스 눈치 많더라고요. 그 사람도 공무원이니까는 책임지기 쉽잖아요. 약은 네가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 보고 내가 하라고 네가 하시더라. 사인 준 이번에 사인한테 준 거야. 저 어드바이스 커뮤니티 안 하겠다고 마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얘기는 이 질문하세요. 질문. 자, 그러면은 처음에 네. 저거 멋있다. 저런 거야. 이제 안 돼. 나 가서 좀 맛있는 저 커피를 하자. 예, 그러면 아이알레트 내용 관해서 좀 질문해 드리고 싶은데 그 이번에 수시하는 파일 렌터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IR이 2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 IR 외에 다른 어멘던트나 그런 사항들은 없었는지 수정사항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회사 공지사항을 보면은 레이블링이나 그 승인 마케팅에 대해서 12월 10일까지 논의를 완료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 레이트 사이클 미팅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 사이클 미팅 때 이제 일정이 나오겠지만 그 말은 그 즈음에서 레이트 사이클 미팅이 개최된 것으로 조금 예상해도 될런지 우리가 아닐런지 그게 궁금하고 네, 마지막은 그 이번에 회사 공지사항을 보면은 파일링 레터를 받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반 투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했던 게 첫 번째는 표준 심사로 일단은 승인을 내줬지만 우선 심사에 준해서 거의 일정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레이시 미팅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FDA가 외부에 이 판단을 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그 레이블링이나 승인도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그 시기에 논의가 된다는 것은 레이트 사이클 미팅이 그 언저리에 개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표준 심사에서조차도 이 그러한 문제들이 레이트 사이클 미팅에서 논의되고 난 보통 4주 이내에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데이트는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승인이 연내 조기 승인도 조금 가능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전무합니다. 좀 비난하고 그래서 한번 잘해요. 예, 그건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추측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개인 블로그나 개인 사적인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기대 잘 써주세요, 여러분. 있지만은 그게 회사 공식적인 입장은 이미 거의 공식 디스클로저 수준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나 기대성을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사가 물론 부족한 게 많은데 너무 많은 걸 기다려하시고 솔직히 말해요. 나 바빠 죽겠어요.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말 파일링 내라 하나 받으려고 그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우리가 뭐 완벽하게 큰 시작했었지 뭐 팀도 많고 뭐 모든 걸 다 생각해가지고 IR 잘하고 이렇게 새로 IR 담당하시는 분이 좋은 분이 오셨지만 너무 벅차요. 이제 NDA 준비하느라고 거기에 신경 썼지. 그리고 어저께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그 공시한 것도 처음에 공시하지 말아야 했다 공시하라 그래가지고 또 그거 준비했지. 새벽 4시에 연락 받아가지고 거기 잠 한 잠 못 자고 사무실 나와가지고 일일이 나와가지고 2시간 반 만에 다 준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걸 요구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을 잊지 마시고 팩트를 잊지 마시고 우리 회사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우리가 팩트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회사고 충분한 말을 안 하느냐 많이 안 할 수가 있어. 그건 내가 인정하지만 우리 팩트에 맞지 않고 본질이 틀린 이야기 안 하고 네? 이상한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절대 안 해요. 내가 주주들한테 헛소리 해가지고 주주들 비워보는 거는 내가 감당은 안 돼.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다 지적해주세요. 그래서 주주들 뭐 홈페이지 무슨 단톡방 많잖아요. 그럼 우리 다 모니터해. 제가 들어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정말 똑똑한 주주들이 많아가지고 난 너무 좋아. 지적해주세요. 그럼 지적하니까 우리가 저 질문사항 중에 그 레이트 사이클 미팅이 레사이클 미팅은 몰라. 리사이클 미팅이 해보고 지네들도 몰라요. 맞아. 잠깐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그 렉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뷰 사이클 미팅은 들어가야 됩니다. 날짜를 특정해서요. 그다음에 그 어드바이저 커미티 미팅도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돼요. 렉터에서. 레이트 사이클 미팅에 대해서는 무슨 렉터 이번에 뭐 정하지는 않는데 또 아마 지금 얘기 드렸던 메일이나 포스트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규정상으로 봤을 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못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날짜를 정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레이트 사이클 미팅에 준하는 그다음에 뭐 다른 평균적으로 4주나 뭐 이때 승인 결정을 한다는 거는 아마 제가 받은 어떤 그 얘기는 이 12월 날짜 10일자로 해서 레이블 작업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마치겠다는 거는 사실 레이블이 제일 최종 단계예요. 모든 거를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레이블에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가 거의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FDA 내부에서 이제 승인 연구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토의해서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부분으로 제가 같이 생각하면은 이게 날짜를 12월 10일로 정해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도 최대한 빨리 물론 이게 스탠다드 리뷰 절차로 가긴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 아닌가 이 12월 10일자가 들어갔다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절대 다시는 FDA 그 감사 나올 때 문제 안 생기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감사 받아야 될 기관이 누구냐? 생산공장 잘 아시죠? 다 생산하는데 근데 임상 실험하는 CR 응? 그다음에 우리도 인스펙션 받고 또 병원들 다 인스펙션을 받아야 돼요. 거기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그 사람들이 어디야, 폴란드까지 가고 카나다까지 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갈 수가 없어. 그 나라 가려면 그 나라 시작청한테 미국의 외무부 등이 통해 가지고 또 그 나라의 외무부한테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 또 그 나라의 액트 승인을 받아야 오거든요. 그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해. 얘네들도. 상당 부분은 우리는 그냥 비대면을 할 줄 알았더니 직접 나가겠다는 그런 힌트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도 잘 된 게 그걸 준비시키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공장은 완벽해. 공장은 이제 아무 문제 없게 나는 우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CRO 헬스코어가 얼마큼 잘하냐는 게 중요한데 그걸 벌써 우리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어디시라 그래가지고 그 예행 연습을 하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막 거기. 이번 주 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고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시작이 아니라 그 전에 몇 번 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단계에 많이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왜 빨리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한 편지를 보내주거든요. 한번 봤잖아, 자기가. 응? 다 봤잖아, 이제 지난번에. 2달 봐가지고 다 본 자리에다가 추가로 뭐가 바뀐 자리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제출한 ADA가 새로 제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다 제출 안 했어요. 지난번에 제출을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NDA를 제출하자마자 요구를 한 게 옛날에 제출한 거하고 이번에 제출한 거 추가만 제출했는데 그거를 연결시켜달라. 어떤 부분은 새로 제출한 거고 옛날 거는 옛날 걸 쓰겠다. 그것도 걔네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편지를 보내줬어요. 이거 표 만들어가지고 플로 차트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옛날에 자료 이거 추가는 이거였는데 어떻게 연결시켜? 그것도 밴드 제출하자마자 미국과 와가지고 제출했다고요.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딱 본 건데 지난번에 봤더니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요것만 지적했는데 새로 해와. 그거 우리가 이번에 잘했으니까 빨리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이걸 자료를 요구를 한 게 아닌데 이런 거는 이제 리뷰 이슈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다 하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거든요. 쭉 있는데 이건 다 우리가 제출하고 다 있는 자료. 이제 7, 8가지 추가로 보겠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현재. 아까 말한 김사무가 원하는 그 자료 말고 이런 자료를 이걸 좀 더 열심히 보겠다는 내용이 있는 다 있는 자료. 그래서 많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R은 2건 있었고, 리카가 이제 표준 심사에서 평균 한 4건에서 6건 정도 있는 수정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FDA 공심사 과정에서 이 약이나 지금 이 엔지가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금 질문하신 게 조금 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고 요건 이렇게 된 거를 설명을 했어. 이 이슈는 이렇게 그게 이해했다. 요걸 조금 더 보겠다. 그거를 리스트를 한 건데 얘네들이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슈가 전부 다 우리가 전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한 자료들인데 얘네들이 꼼꼼히 안 봐가지고 이해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걸 또 보겠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될 때. 네, 그렇죠. 다 전부 다 해결된 이슈야. 그리고 아까 김성모가 이야기했지만 2개 아까 말한 그 표현이 멋있다. IR이라는 표현 내가 처음 들었는데 인포메이션 리퀘스트 때 그건 그냥 있는 자료 주면 돼요. 별거 아니야.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죠. 예,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있는 IR 2건은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전혀 저희 회사에서 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도 아닌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시죠. 그래서 이 랩톱 받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각 연구자들에 그분들하고 벌써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문제 없고 바로 준비해서 줄 수 있다라고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FDA 조직 개편의 영향은 크지 않는 그건 모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이것저것 막 검토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느 회의 들어가가지고 미사이클 미팅에서 이런 이슈가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해결하라.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이게 뭐라 들어가냐면은 얘네들이 야 이 자료를 보는데 네가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수정해서 보낼래? 이제 이런 리퀘스트가 계속 올 거예요. 리뷰들이 보면서. 근데 그거를 기다려가지고 한꺼번에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원하는 자료를 주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얘네들이 해결하겠다는 거야. 결정을 하겠다는 그 이슈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진행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좀 마이크 좀 주죠. 잘. 회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혹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인터뷰할 때 조금 자세히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녹음 좀 해가지고 내 얼굴만 안 나오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나는 이제 인터뷰하는 것도 싫고 잘 알잖아요. 나타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질문 좀 하세요. 재밌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케이. 네, 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편안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주주들은 안 편하잖아요. 지금 주가 떨어져서 4년 동안 매기원 주주된 이후로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되게 맞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냥 뭐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주 가치 제고 방안 뭐 이런 것 좀 계획하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당연하죠. 예를 들면 뭐 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3자 배정, SI 참여 등 그다음에 홍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아우러져서 주주 가치가 제고돼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찾아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공매도 놀이터예요, 이건. 그러니까 공매도만 편안하고 주주들은 안 편해요. 뒤에 들어온 주주수일수록 이익이 더 많은 회사인데 그러면 상장사의 창구가 뭡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주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예,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뭐냐 저 사실 다른 잘못된 이야기 아니고 네. 나도 주주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회장님은 아니 내가 제일 많이 피해보지 주가 떨어지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정말 모든 게 지금 다 배팅이 들어가 있는데 회사에 근데 홍보책을 잘못하는 거는 이제 우리 저 노상과 잘못하면 나한테 혼이 날 거고 주가를 어떻게 올리느냐. 그 뭐 SI다 뭐 이런 거 내가 이제는 증거제행이 했으니까 다 그런 걸 감을 잡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이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급하시고 이런 걸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나도 주가가 팍팍 뛰었으면 좋겠어. 내가 아니 저 마음은 안 급한데요. 괴롭습니다. 괴롭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회장을 바꾸세요. 좋은 사람 하나 추천하면은 내가 팍 나갈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금방에. 내가 제일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좋은 바이오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아마 거의 실적을 가지고 진짜 본질 가치 실적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되는 회사가 누가 있어요? 뭐 엄청나잖아요. 뭐 포나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가 그 주식 평가 기준이 제일 높아요. 다 우리나라 와서 상장하겠대.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스토리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잠재 가치.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리가 잘 나와. 뭐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황금알을 나는 거의라는 생각 때문에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일 현실에 돈을 벌 단계에 제일 근접한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회사 중에서 신약하는 회사를 복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요, 이 우리의 본질 가치를 현실로 바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익이 나고 이익 배당도 많이 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을 가지고 많은 기관 투자가들 여러 기회 주주들이 편하게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익 배당 잘 받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내 꿈이에요. 그게.
실적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금 굉장히 근접했어요. 좀 지금 미국이 무슨 무상비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솔직히 그동안 이 편지 하나 기다리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제를 좀 주면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기들 말씀 제가 잘 경청을 해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요, 난 이제 인간 안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까지 갈 건데요. 네, 기다리세요. 아니, 근데 그 사이에 10개월 동안, 회장님, 10개월 동안 지금 괴롭힐 걸 생각하면 솔직히 왜 그러고 그냥 저 컴퓨터 끄고 그냥 계세요. 본질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팔로 나간 사람 진짜 바보고 지금 공매다는 사람들. 아니, 근데 회장님,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들을 보면 이게 편합니까? 아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주가치 관련돼서는 상장회사가 주주가치를 제고시키는 걸 고민을 안 하는 회사는 없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주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자, NDA 파일링이 다 끝났어요. 바로 어저께 저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0개월 동안 NDA 승인할 때까지 뭐 할 거냐? 당연히 회사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획을 다 잡고 있죠. 이 자리에서, 자, 그럼, 그래서 지금 주주님이 말씀하신 무상증자 얘기를 제일 많이들 하세요. 제가 주주총회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을 네. 지금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회장님이 이 자리에서 오케이, 그걸 하겠습니다는. 아니, 제가 오케이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회장님 아유,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한 말씀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방안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굉장히 규모 이슈가 많은데 뭐 PRV 뭐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매각해서 주주한테 배당하겠다 이런 말씀 한 가지만 하셔도 상황은 틀려져요. 제가 보기에. 할까요? 예. 아니 그게 돈 드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먼저 제안하실 내용을 얘기를 하시고 오고 가는 거 말고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한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첫 번째, 저기 무상증자 플러스 액분. 네. 두 번째, PRV 매각 이후 주주들한테 배당하겠다. 그 두 번 아이디어. 네. 세 번째, 네, 저기 회장님 갖고 있는 CCM 지분 담보로 주식 사겠다. 예를 들면, 아예 뭐그 불가능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그건 거고. 안 되는 이야기고. 네. 그다음 네 번째, 회사가 앞으로 뒤에 우리 저기 대표님도 주주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에 좀 더 회사 알릴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주주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물론 뭐 많이 공부했으니까 대충 얘기하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주주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설명해주고 이제 기회 드린다고 한 거고, 이거 마지막은 100%할 거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국 지분 내 지분이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권한이 없는 지분이고 특수 지분으로 포함은 되어 있지만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지분, 내가 전혀 아무 그 영향력이 없고 법적으로나 아무 영향이 없는 주식이고 양면분할 생각해 볼게요. 무상증자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PRB 팔아가지고 만약 세금 많이 안 낸다 그러면 나도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주들한테 하는 거는 회사에 충분히 자금이 있다고 판단하면 뭐 생각해 볼게요. 그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나도 주지니까 나도 지금 다 배당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회장님 월바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뭐 자본 시장의 생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더 필요하시다. 주주들 배정 유상하지 마시고 3자 배정으로 SI나 PEF한테 파세요. 꼭 팔아서 뭐예요? 아니 돈이 필요하시면 아니 그거 이제 돈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은 나 지금 아무 결정도 없고 아는데 지금 내가 판단하기는 너무 내 뭐 월가 경험이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내가 알지만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너무 회사가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회사의 본질을 같이 하고 거기에 평형하는 지금 시가총액하고 이게 너무 안 맞아. 내 능력, 내 판단 가지고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는 나도 지금 이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여러 가지 실수해가지고 뭐
주주들이나 저 시장에서 뭐 신용을 잃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실수한 거 내가 인정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본질 가치 돈 버는 거 하고 지금 시가총액하고는요, 이게 영어로 해가지고 정말 미스프라이스 돼 있어.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증자고 이런 것도 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좋은 지적하니까 내가 다 이제 염두에 두고 내가 경청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 볼게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좋은데 여기서 내가 이제 나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냐, 그거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재밌어 하실 거야.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요. 이 신학이라는 게 정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 이제 말을 나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다 배우면서 해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 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게 있잖아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우리가 사업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아. 미국 시장에서 막상 접해보고 물건을 팔려고 해보니까 무지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얼마큼 지금 운이 좋은지 아세요? 다른 데서 얘기하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신약하고 없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경쟁력이 없고 얘네들 죽어가니까 애들 순리한테 지금 잘 이만큼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약이 없이 죽어가는 애들이니까 시장 나가서 약 받는 게 마찬가지야. 경쟁력이 없잖아. 솔직히 지금 결정은 안 했지만은 우리 대강 10만 불 가까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디스카운트 가격이나 가격 많은 데는 약 하나에 100몇십 불을 받는다는 게 이거 원가가 있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신기병이고 약이 없고 우리가 임상시험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러고 10만 불 받는다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되나요? 결국 가서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험사에서 나오는 거야.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기서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석탄의 비율을 잘 뽑아 먹는 게 자기가상하는 짓이라고요. 보험 자기가상. 전부 긍정적으로 모든 회사가 다 커버해주겠대. 어떤 식으로 커버해주겠다는 건 이제 내고 해봐야겠지만 이런 기회가 시장을 개발해서 그 승인 받아가지고 마케팅 런치하는 데 중에서 이런 기회가 있는 회사는 몇 개나 있겠어요. 경쟁력이 없는 형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잘 찾아보라고요. 이런 폰텐 같은 게. 우리가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보험사들한테 받는 이 긍정적인 이 피드백은요, 이거는 상상을 못해. 그러면요, 내가 뭐 공매도하는 사람들, 공매도도 좋아. 시장이란 게 그 비싸다고 파는 사람, 싸다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거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금융시장에서 당연히 있는 일이야.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뜻이 의도가 있는데 그럼 잘 생각해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나도 주주로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투자업체는 엄청나게 해놨어요. 여러 투자가 그런다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환자가 봤더니 한 3만 5천 명, 미국 시장에서 3만 5천 명이세요. 근데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환자가 이제 레이블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의 연령대를 몇 살까지 타겟하느냐. 그래서 임상실험을 12세에서 19세까지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19세 넘은 애들도 임상에 나중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는 이제 19세 이상은 넘어갔고 또 그 원래 스타디에는 19세 이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9세에서 약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약 먹어가지고 치료 효과보다도 예방 효과가 있는데 그때 맞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여러 가지를 논리해가지고 이제 NDA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19세 이상도 약을 먹게 할 거라고 이제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사가 아직까지 우리랑 이야기하는 보험사는 레이블에 19세 이상이 오든 안 오든 다 약을 커버해 주겠다고 들었어요. 열몇 군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레이블에 안 들어가더라도 보험 커버되면 되지 돈 주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3만 5천 명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타겟하는 게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되지.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이 우리 타겟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숫자를 돌려보세요. 1만 5천 명으로 계산하자고. 네? 10만 벌어서 DC해가지고 한 7, 8만 우리가 네트로 레벨이 된다 생각하면요. 1만 5천 명이면요. 미국 시장이 15불이야.
15불이에요. 혼자 하는 게임이야. 경쟁력 하나도 없어. 또 병원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폰텐 수술하는 병원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대단한 우리 주진님들이 계산해보라고요. 미국 시장이 최소한 시장 규모가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게 이니시어지. 이게 15불이야. 네? 원가는 거의 없잖아요, 나들이.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얼마큼 드느냐. 계산해보세요. 이게 아마 EBITDA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영업 마진이 70%, 80%가 될 거예요. 그럼 1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마진이 7억 불에서 8억 불이야. 혼자 게임.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어떤 주식은 네? 정말 불안정한 이야기 해가지고 30배, 40배 포가 되는데 우리가 당장 이게 말이야 먼 장래 이야기가 아니야. 내년부터 약을 팔기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프로젝션 다 엄청나게 프로젝션 많이 해놨어. 시나리오 만들고 마켓 시고 다 해놨다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자, 일단 먼저 계속 네, 그대로 계신가 말씀하시죠. 회장님이랑 이제 매주 회사를 알고 지내니까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네. 몇 분은 얼굴은 내가 네. 여의도에서 이제 낼 때는 회장님 너무 좀 얼굴이랑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보이고 건강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 죄송한데 마스크 올리세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전에 그 삼성동 동사무소에서 그 IR 하실 때만큼 좀 여유도 있어 보이시고 표정도 좋아 보이셔가지고 제가 좀 되게 기분이 좋고 또 기분이 좋은 이유는 그때는 주가가 이렇게 하고 나서 7만 원에서 24만 원까지도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좋은 또 기대나 흐름이 있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도 담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세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저희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질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정말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영업이익이 한 6천억에서 6,7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물론 멀티플은 시장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형성할 수가 없지만 명확한 비교 대상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7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언급해도 되죠. 회장님 언급하시면 안 되지만 거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7,600억 정도 나왔을 때 시가총액이 한 50조 정도를 뽑았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뜬금잡기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6,700억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그게 7천억, 8천억이 된다면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꿈꿔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단위 파이프라인이지만 대신에 저희는 또 언더레이지도 있고 오버레이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시장 마켓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또 파이프라인이라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디든지 수익 창출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조도 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당연히 저희 회사랑 저희 멤버십은 회장님이랑 회사 쪽에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삼성동에서 저희 감사원 살 때만 해도 KB가 있었잖아요. 거기 KB가 처음에 2만 원대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고 나갔는데 지금은 KB만큼 좀 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너무 많이 휘둘리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에서도 회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홍콩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홍콩이랑 미국 쪽에 사실 조금 그때 NDR이나 좀 한번 해보시면서 컨택 포인트를 잡아보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본질 가치를 공감하고 있는 그 어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능성이 있는 게 한쪽으로는 약인가 받고 이거 해야 되잖아. 여기에 내가 몰 때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상당 부분은 비행기 운전할 때 조종사가 어느 궤도까지 가서 이렇게 잘 갔거든. 오토파일럿 켜놓고 놔두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까지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걸 내가 경청을 했으니까는 고민을 많이 해볼게요. 근데 여행을 못 가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2주 경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부족이 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에 와 있냐면은 이제는 정말 가까이 왔어요. 20년을 했는데 진짜 돈을 매출이 생기기 다 눈앞에 와 있어요. 뭐 한 번에 처음 약 하나 팔아가지고 100불이라도 들어올 걸 생각하면은 밤잠이 안 될 정도로 내가 흥분이 돼. 이거를 얼마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뜸들이고 있어. 곧 밥 먹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투자가들 그때 결과서는 우리 회사의 투자가들 그 장기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한테 그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은요 다 똑같아요. 이야기가 날 거야.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살까 말까 이제 인스티튜션 인베스터들의 그 펀드 매니저가 이거 안 나면 나 야단 나는데 겁나서 어떻게 투자해? 신약 개발 회사한테 다 공선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 예약되면 기가 막히게 좋은 수익성이 좋은 약이 될 거야. 그렇게 그냥 막연한 생각 가지고 대부분 바이오회사들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제일 앞서가가지고 진짜 현실적으로 제일 인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제 상업화하느냐 그 회사가 메이저는 아닐까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회사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가들한테 못 가본 길이지.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거래소도 못 가본 길을 가고 있으니까는 그렇죠. 투자가들한테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인가 난다 나서 수익이 창출된다 그러면 보는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으로 이번에는 야로 인가받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고. 응? 그럼 많이 후회하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이제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엄청나게 흑자가 많이 날 걸 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배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 후문과가 승인에 전력을 쏟아야 되니까 우선은 거기에 전력을 쏟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본질 가치가 시장에 이렇게 인정받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신약 승인이 된 다음부터는 회사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때까지 안 기다릴 거고 네. 내가 이제 조금 전에 조금만 수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약 인가받는 과정은 우리 미용팀도 있고 우리 능력이 집사분도 있으니까요. 오더 파일럿한테 갔어. 내가 조정을 많이 했지만은 나는 손 떼고 기계가 지금 컴퓨터가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영어로 프로시저만 과정적인 과정만 남았어요. 내가 판단해. 그 지금 FDA가 안정성이나 효능에 대해 가지고 크게 풀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지금. 않는 거 가지고 여기 좀 미수정하고 이런 얘기 있다는 이제 걱정은 안 해. 내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무슨 이제 NDA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조직자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조직자 가지고 근데 여러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치 커머셜 오피서라고 그래가지고 총 마케팅 세일스 영업화 총책임 별 뽑아야 되는데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좋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회사 오겠다는 사람이 10명도 넘어. 기가 막힌 사람. 정말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오겠대. 월급은 엄청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사람 하나를 결정했어요. 내고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와야 내가 전문가 아니니까 영업 조직을 어떻게 했다고, 영업 전략을 어떻게 했다고, 가격 내용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약 판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로지스틱스가 장난이 아니야. 어떤 식으로 카나다에서 만든 약을 가지고 어떻게 보관하고, 또 그거를 스페셜티 파머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일반 약국에서 발생 약이 아니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지정된 스페셜티 파머스한테 어떻게 갖다 줘. 또 주마다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사가 어떻게 이제 처방전을 쓰면은 그게 어떻게 전달이 돼가지고 보험 커버가 되고 그 약을 환자들한테 배송이 되고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거죠. 그 많이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전문가 아니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결정을 준비는 다 해놨는데 아무 결정을 지금 안 하고 있어. 좀 책임자로부터까지. 그래서 지금 내가 내일 아침도 인터뷰 하지만요.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 많이 인터뷰했어요. 미국 시스템에서. 그래서 곧 결정을 할 거야. 그 사람이 오면은 네가 그림을 짜라.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 약을 팔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NDR하고 그게 뭐
600이 나한테 지치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약을 팔아야 돼. 돈이 들어와야 돼. 굉장히 복잡해요. 가격이. 다들 뭐 미국에 약만 있으면 팔릴 것 같죠. 많이 옵시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 내가 이제 뭐 회사 이름을 하지 말고 얘네들도 환자가 작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환자 숫자가 작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달라는 걸 다 준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러워 보험사들이 우리한테 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아까 말한 이제 포뮬레이드라는 게 뭐냐면은 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들은 우리 보험에서 커버해 줄 거야. 보험 지원을 해줄 거야. 그게 포뮬레이드라는 게 올라가야 돼. 약이 다 해주겠대. 모든 보험회사가. 그런데 가격 어떻게 하고 어떤 조건을 해주는 거는 나중에 약인가 많이 결정해요. 그때 가봐야지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 보험사들한테. 희귀병이고 죽어가는 애들이고 뭐 환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요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마켓시에도 최대로 올리고 다 팔고 돈을 어떻게 팔고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어려운데 재밌어. 내가 못 해봤지만 근데 정말 환자가 많은 치료제고 병 같은 거 우리가 못해요. 너무 어려워. 근데 환자가 몇 명 안 되고 혼자 하는 게임이니까 내가 자신감 생겨가지고 하는데 좋은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영업사원 그 다음에 영업사원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약을 잘 설명해주는 전문가들 그걸 메디컬 뭐 서비스 사이언스 예선인가 해가지고 또 설명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영업사원 의사들 이렇게 뽑는 거.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하고 로지스틱스 어떻게 하고 그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회사 이름 알겠죠. 미래소스 프로그램이라는 그것만 이거 로지스틱스 다 하는 회사하고 그동안 몇 달 동안 이야기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내가 이제 조건 같은 걸 내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칩 커머셜 오피서가 와가지고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조금 시간을 끌고 하는 이유가 아니 확실히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 사람을 뽑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사람. 근데 이제 그 단계까지 왔어. 그게 내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요, 한 100명 정도 직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0명. 근데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건 좀 생소한 그런 멘트겠지만은 환자 한 명이 다 중요해요. 환자 한 명당 10만 불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자기 이제 사망할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20년, 30년이야. 네? 그럼 환자 한 명당 쓰는 매출이 200만 불에서 300만 불이라고. 얼마나 커? 환자 한 명당 다 쫓아가야 돼요. 끝까지. 치료를 해요. 그렇게 환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희귀병에서.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low hanging fruit라는 말 드는데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따는 거는 가지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 먼저 따먹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 따기 힘들잖아요. 따야 되면 마냥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일 꼭대까지 올라가서 다 따먹어야 돼. 이제 희귀병이기 때문에 과일이 많이 열지 않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일 하나가 굉장히 비싸고 좋은 과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 가서 그렇게 찾아왔어요. 맞아요. 더 말씀하시죠. 네. 그 ACMJ 이제 레터에 없다고 나왔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ACM이 저 미팅. 네. 근데 이 자문회의 미팅이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은 추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라도 뭐 그쪽에서 요구해서 이제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없다고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정확한 결정을 해갖고 제가 정확하게 뭐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At this time, we are notifying you that we have identified the following review issues. 아까 말씀드렸고, 미안해. 다시 말할게요. In addition, 내가 이 문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잘못했어. We are not currently planning to hold an advisory committee meeting
to discuss this application. 그러니까 물론 그 아까 주기님 말씀이 we are not currently 지금 현재는 기획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기들은 항상 빠져나가서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보면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필요한 밑에 미드가 본 거고 위에서 맨 중요하잖아요. 그 에ቨ슨 거하고 스타크레지는 어느 정도 결정할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전체 편지 해석의 제일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마지막 질문. 대신 이번에 파일링 된 거가 사실 저희도 너무 기쁜데 이 파일링 됐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희가 사실은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에서 좀 부연했죠. 세컨더리 로고에 대해서 FDA가 그 대표성을 인정해줬다라고 의미를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그렇게 그렇다면은 그게 사실 나한테 제일 큰 고민이었어. 저도요. 그래서 타입C 미팅을 할 때도 그걸 확인하러 내가 간 거고 거기서 바디 랭귀지나 나한테 얼른 생각을 했다고요. 네가 PBI가 엑스피어티 안 나왔지만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but I will file an 이랬다고 나한테 알렸을 거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나한테 그 시그널을 준 거라고 해요. 뒤에서. 그래서 내가 그냥 갑자기 편지를 줘버렸어. 감사합니다. 조금만 추가하면요. 만약에 그 얘기했던 그 엔드포인트 관련해가지고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이슈가 있으면은 만약에 그게 아직도 이슈가 된다면 FDA에서는 그 운동 능력 특정 전문가를 아마 어드바이저 커뮤니티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검토를 하게끔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걸로 저희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FDA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겠지만 작년 주총할 때 우리가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타입C 미팅에서 2029년도 10월달 미팅에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좋다. 너희가 우리 엔포인트, 애널비 플래시로 시작한 엔포인트가 더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애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걸 하여튼 일단은 받아들인다는 것부터 고려를 하겠다는 나한테 그랬는데 NDA 파일에서 보겠다고 이제 나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팅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말고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추가로 독립적으로 너희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거 잘못 들으면 임상실 새로 하라는 거 맞죠. 거기 탁 먹었는데 우리가 나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 환자들은 다시는 이 규모의 효능을 측정하는 임상시험은 못한다. 별소리 하는 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FDA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너희 지금 퓨얼 올레 하고 있지 않느냐. 퓨얼 올레는 안정성을 보는 임상시험이지 그 효과를 보는 임상시험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비군이 없어. 어떤 약 먹는 게 다 알잖아요. 전부 다 액티브 약, 진짜 약을 먹는지 의약을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원래 할 때. 그런데 거기서도 첫날 시작한 날하고 12일 후에 우리가 맥스피우트하고 그 뷰트의 베스를 측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FDA는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오픈 레이블 해가지고 어떤 약 먹는지 다 아는데 대부분이 없는데 그걸 검토하겠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즉석에서. 그래. 그래서 작년 주청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맥스피우트하고 뷰티의 배시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잖아. 근데 그걸 뭘로 비교했냐면은 이제 첫날 원래 시작하는 첫날 보고 12개 후에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퓨얼 스타디에서 우리가 그 대비군, 의약, 플래시로 그 숫자하고 이걸 비교했더니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그때 그냥 좋다고 다 박수 치고 그랬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가 생겼느냐. 응?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CCR과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세컨더리 포인트지만은 마이오카이디얼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근 있잖아요. 심장을 박동시키는 심장을 팍 불었어요. 심근이 있어. 심근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에 수백 번 수치면 펌프짓을 해야 되잖아요, 심장을. 그게 심근이 심장을 얼마큼 잘 펌프짓을 하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야. 마이너크 퍼센트라는 게. 그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CRO가 실수를 했어, 처음에. 바보 같은 놈들이죠. 그리고 데이터 몇 가지를 잘못 넣어가지고 그 자료가 안 나왔었어. 2019년도 10월달에 타이틀 미팅할 때. 나중에 봤더니 바보 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그걸 CRO에 세웠었잖아요. 그러다가 알아가지고 보니까 숫자가 좋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현재까지 일석이조의 약이야. 1쪽 3조 약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요. 운동 능력 평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건 증명이 됐지.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이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심장을 얼마큼 잘 펌프짓을 하냐. MPI가 나왔다는 거예요. 0.0이 나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약이 운동력 상관없이 심장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줘가지고 펌프짓을 잘해준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폴드 스터디에 잘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약이 도와주고 정말 세상에 일석삼조의 약이 어디 있어? 보험사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그 폴드 스터디는 정말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보험 수과에도 엄청 도움될 거고. 그다음에 근데 FA에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 나오는데 수가 확인이 어쩌냐. 아니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돼서 시간에 진행돼가지고 폴스타디 결과가 지금 나올 텐데 한 달 있으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NDA 그 심사하는 거 별도로 보험 사고할 때는 그 자료가 나오면 그 그렇죠. 자료가 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없다니까는요. 그 질문 말씀하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CDR 매뉴얼 이런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임상 디자인이 신약이거나 아니면 뭐 대리직표를 사용한 경우 아니면 뭐 약물의 안정성이나 효과성이 뭐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 AC 미팅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AC 미팅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레터를 받고 나서는 이제 없었는데 회사는 레터를 받기 전에 AC 미팅을 예상을 했었었는지 알고 싶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 이게 앞으로 FDA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약을 승인해주겠느냐. 그거 아주 열심히 생각해. 어떻게 보면 진짜 어드바이스 커뮤니티 미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편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까지 준비했냐면은 그 미국에도 동호회, 그러니까 페런스 폴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한호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미국에도 큰 데가 있어. 우리를 그동안 막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 아줌마가 그 조지 스미스라는 정말 의사인데 거기 회장인데 너무 좋은 분인데 그 아들이 자시아는 애가 아마 그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한번 보세요. 며칠 전에도 이제 잘 진행된다고 이제 자시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FTA 편지도 쓰고 미국 국회의원한테 편지도 쓰고 다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것까지 준비를 해놓은 거야. 내가 솔직히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신앙 안 하겠다는데 지네가 자체적으로 다 결정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외부 장애는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본심사 들어가면은 그 미드사이클 미팅이라든가 뭐 라이브 토론 거치고 이제 뭐 현지 실사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미팅들이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 이제 본심사에 중요한 단계들이 많은데 현재 회사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거는요. 그 헬스코 내재라는 우리 CRO가 헬스코라는 큰 회사한테 인수가 돼가지고 헬스코 인수가 됐거든요. 걔네들 감사, 실사 준비시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 CMO 생산 공장들은 벌써 우리가 막 어듯이라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지난 며칠 동안에 거기 사장들 다 만나서 뭐 동영상 회의하고 다 점검해왔더니 걔네들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폴란드 있는 데서도 깨끗하고 카나다에서도 깨끗하고 닥터베리 같은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헬스코어가 CRO니까 제일 중요하거든요. CRO 감사 준비시키는 거. 지금 그거를 이제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군데 병원에 와가지고 그 실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제일 환자를 많이 리크루트한 병원들 그 4개, 5개는 감사할 것 같거든요. 그거 준비시키는 거. 그게 지금 제일 큰 이슈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얘기는 좀 들어서 저도 약간 안심이긴 하는데, 노성님한테 일단 제가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도, 저희를 지금 현재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파일링이 되고 나서도 이걸 다루는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었고요. 당연히 기업 매니저들은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못해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애널리스트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김상문도 님도 나오신 김에 애널리스트를 진짜 간단하게 하든가 저희도 지금 이런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회사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상 캘린더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5월 25일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한국 시간은 어저께는 5월 26일이었고, 회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공매불망 때렸던 게 저 레터였기 때문에 그 레터가 오는 거를 가정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준비했던 거는 저 레터가 오면은 홈페이지와 공시를 하면서 동시에 전체 저희 기자단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한테 전부 다 이메일을 발송을 했습니다. 어저께 바로 공시 올라간과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똑같이 예상하고 있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애널리스트들의 일정들이 다 있어요. 저희들이 내일 모여라고 모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 회사라고 올지 저희가 찾아갈지 혹은 별도로 친한 사람이 그룹핑을 해서 애널리스트 미팅을 할지 그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할게요. 그건 이미 다 준비를 세팅을 하고 채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애널리스트 미팅이 그냥 줌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그쪽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그쪽 세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 아까 좋은 말씀하시는데 김남국 미국 가기 전에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한번 김상무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IR 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업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저희가 세팅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네, 회장님께서 안심하고 계신 것만큼 저희도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더 기대를 받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 주총에서 회사에서 이제 공개한 향후 침투율이라든가 매출의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뭐 블로거, 파워블로거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침투율 곡선에 비해서 너무 좀 보수적으로 침투율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좀 이게 이제 물론 회사는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고 갑자기 이제 뭐 하게 나오면 뭐 더 좋은 얘기겠지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사실은 노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회사가 자신이 없을까? 그리고 근데 네네. 참 정말 위대한 멘트예요. 그게 그 회사 작년 결정하는 게 마켓시어라고. 이제는 그 회사가 매출 얼만큼 일어나고 돈 얼만큼 버느냐는 그 팩터라 그러죠. variable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 그 환자가 몇 명이냐. 두 번째는 환자 한 명당 예상하는 가격이 얼마냐. 그 두 개를 합하면은 두 개를 곱하면은 총 예상하시는 총 이제 매출 규모가 시장 규모가 나왔잖아요. 세 번째는 마켓시어예요. 그 중에서 몇 프로가 미분. 세 가지가 간단해. 그쪽에서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환자 숫자는 이제 거의 대부분 확인이 되고, 가격도 모은 사람 쫙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물감이 잡혔는데 그것도 내가 결정을 안 할 거야. 마케팅 책임자가 와서 네가 결정해라. 혹시 내가 잘못 결정하고 그렇잖아. 세 번째는 마켓시어. 마켓시어를 결정하는 거는요. 그동안 많이 타이핑은 했잖아요.
우선은 보험사들이 다 커버해주기를 많이 커버해줘야 그 보험에 가입돼 있는 우리 환자들이 우리 약을 먹을까 하니까 보험 커버 안 되면 못 먹잖아요. 약을 틀림없이. 그래서 다 커버해주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몇 명이 물약을 먹히는데 그게 이제 마케팅 실력이라. 근데 마케팅 실력도 있지만은 마케팅 것도 잘 하려고 그러는데 영업사원이 가서 설명 잘한다는 거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경쟁력이야. 효과가 없고 부작용. 그래서 우리 그동안 숫자를 돌린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저친에 그 친구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총 환자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거 가지고 야단을 말 PD5 먹을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 PD5 먹을 사람 중에서 우리 약을 먹었어요. 이렇게 풀작하냐. 틀렸다. 우리 약을 PD5로 보지 마. 다른 독작들이 있는 뭐 비약을. 그걸 왜 비교를 해? 우리 약을 독자적인 약으로 약 주니까 PD5는 그래. 그렇지만 독자적인 약으로 임상시험을 잘해가지고 기가 막힌 임상시험이 나오고 약 효과도 좋고 안정성 해. 그 독립적으로 팔아. 그래서 이런 약을 어떤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몇 프로 환자가 먹게 되냐 이렇게 하라고 완전히 생각을 바꿔놨어요. 그 PD5 이야기 하지도 마. 하지도 마. 우리 이야기 뭐 비약에 대해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걔네들 임상실험을 안 했으니까는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 너희들이 임상실험 하고 나와서 이게 영어로 하자 플라시보 컨트롤 의학 대비군 임상실험해서 남 잘했으면 비교해. 근데 그런 개 다른 약들은 임상실험할 가능성은 빵이거든요. 임상실험도 안 하냐고 왜 너희가 비교를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때 가서는 야 마케팅에 한 사람 전문가들 많잖아요. 근데 결국 가서는요 이게 카먼 센스라 그래요.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나는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환자 입장에서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예요. 부모예요. 그러면 약을 쓸까 말까 결정하는 데는 우선은요. 이 약이 우리 애나 내가 환자한테 먹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도움 된다는 걸 임상실험에서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이게 얼마가 들지? 약이 얼마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보험이 없는 애들은 어차피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우리 환자가 아니에요. 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보험 커버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 내야지? 환자 부담이 얼마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자 부담이 총 가격의 20%가 되든 10%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약이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환자 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이 불쌍한 애들한테 그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요, 그 엄청난 세계 제약업계를 컨트롤하는 보험사 가지는 돈을 빼먹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근데 간단히 생각해봤을 때, 환자 부담 빵이면 어때? 내가 원하는 거는 그 10만 불 차지하는데 2만 불 환자 부담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안 받아도 돼. 나머지 8만 불이 중요해. 그 환자가 내가 먹게 하는 게. 그래서 환자 부담 없게 하자. 그랬더니 놀라는 거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아니 그냥 그거는 카먼 센스지. 응? 환자 부담 빵을 하면 어때? 8만 불이라도 받는 게 낫죠. 그 환자를 놓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사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제 그 멘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가지고 비아가 그냥 헐값에 팔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적으로 이제 오프레이블로 인가 안 났지만 먹는 거는 리바티라고 해가지고 해동을 고혈압 약을 20mg을 하루에 3알 먹는 약을 그걸 갖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중에 한 10%가 비아가라고 CRS 먹고 있어. 다른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는 이야기는 걔네들이 그것도 이제 보험 커버되는 데 있고 안 되는데 인가 안 낸 상태에서 이제 그 처방 약을 쓰고 있는데 환자 부담이 그거보다 3배 넘으면 부담이 된다는 거야. 그 복제약, 싸구려 약, 환자분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3배 아무것도 돈도 아니거든요.
안 받을게. 받아서 뭐해? 내가 공짜로 약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좋은 기는데 싫어 영웅되니까 낫지. 그 돈 받아서 뭐해? 그 내가 그래서 야, 한장당 안 받아도 돼. 우리 나머지 80% 90%가 우리에서 저기야. 근데 사람 생각은 바꿔놨어. 그건 그냥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카먼센스. 그렇잖아. 그래서 마켓 쉐어, 근데 거기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는 임상 자료, 안정성. 아까 말했잖아요. 운동 능력 평가. 제일 중요한 지표인 일상생활 할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맥박. 그게 말해서 에너로빅 threshold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120, 130의 맥박이. 그때 이렇게 숨 차기 시작하는 그 단계거든요. 그때 땀이 나기 시작하고 촉수라든지 뜨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죠. 근육이 아프고 할 때가 그거거든요. 맥심까지 하고 그때 얼만큼 우리에게 효과가 주느냐. 기가 막혀 나왔잖아요. 자료가.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랑 상관없이 컴플릿을 얼만큼 항상 그 근육이 뭐라 그러지? 신근이 얼마큼 컴플릿하냐. 그것도 잘 나왔죠. 거기다가 얘네들이 100% 다 100%예요. 100%. 간 소멸돼가지고 간경화를 가요. 100%다. 그 담신신경에 그게 다 나빠지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어?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 부담도 없게 해주고 내가 가먼센스에 나갔으면 잘 될 것 같아. 그 정도 꾸미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험도 몇 개 없고 마케팅 해야 될 대상들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더 의문이 들고 왜 팀트를 이렇게 부수적으로 잡으셨을까? 잘못한 거죠. 네, 그러면 그것도 뭐 아예를 하시거나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 지금 그 와 계신 주주분들하고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나누는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인터넷에 줌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시장에 노이즈가 발생될까봐 제가 지금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느 회사든 저희 회사가 항상 뭐 회장님도 말씀합니다만은 저희는 상장회사에서 주식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느 회사가 신약도 순위 안 났고 그 전 단계에는 파이링도 안 되어 있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서 프로젝션을 하는데 프로젝션 간단하고 아까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셀에 숫자 몇 개만 건드리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숫자 데이터 몇 개 갖고서 조작을 해서 장밋빛 그림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그게 과연 뒷감당이나 무슨 걸 할 수 있는 사안인 거냐 해서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판단한 숫자로 프로젝션을 한 거고 당연히 그 프로젝션은 꿈은 가까워지는 것처럼 10개월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희들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보험약과와 환자 수와 치유 투일에 관련된 것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막연하게 우리가 숫자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외부 컨설팅 업체와 회의를 해서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충분한 내용이 돼야지만 저희가 하는 거죠. 당연히 IR 쪽에서 그걸 IR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장 취약점이 커버리지가 약한 거예요. 증권사에서. 제가 와갖고서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은 저도 다 뒤져봤어요. 쓴 회사가 한 회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다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를 저희가 파악해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모든 과정상에서 맨 마지막 남았고 가장 중요한 단계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이제는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승인을 하냐 안 하냐 딱 한 가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승인을 하냐 안 하냐의 가장 큰 중점 사항은 상상 데이터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가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걸 가지고 파일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4월 달에도 한 11개 기관에 완원한 미팅으로 NBR을 돌았어요. 그리고 6월 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간담회도 그 사람들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히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IR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좋은 젊은 분 멋있어. 그러니까 아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임상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잖아. 그러니까 모든 바이오회사를 평가를 하실 때 임상 자료, 나올 임상 자료, 그리고 임상 자료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를 그 임상 실험 하다 보면 중간중간 그 인포메이션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바이오회사를. 잘 되면 그냥 막연하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평가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바이오회사를 보시는지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임상 자료, 어떤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토콜 가지고 엄청 지표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정보가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이런 정보 나왔으니까 그 임상 자료가 어떤 식으로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성공한 지 얼마큼 되고 성공했을 때 한 가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지표가 잘 나온 결과가 나와서 약이 물건이 됐어. 그럴 때 밖에 나가서 얼마큼 잘 팔릴 수 있느냐. 그게 보험사고 아무래도 생각해봐야 되고 다른 경쟁약이 어떤 약이 있어가지고 보험사가 다른 복제약 더 쌌냐 이런 약들이 있는데 새로운 약이 얼마큼 좋기 때문에 이 비싼 가격에 이 약을 보험사를 잘 적용하게 해주고 보험을 적용해주겠느냐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그 회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약이 있어, 새로운 약이 있어. 기가 막히게 자기가 잘 나왔어. 근데 그걸 결정하는 거는 보험사는요, 어떤 약이냐면은 최소한의 힘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약속해서 보험 적용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 치료약하고 여러 가지를 걔네들이 감당하겠다는 게 의료보험이니까 최소한 가격을 해주는 게 얘들 목적이야. 걔들도 비용 예상치가 아니다. 그럼 그때는요, 경기약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기존에 지금 좋은 약이 있었는데 복제약이 됐어. 가기 10분의 1이야. 그거 먼저 먹어. 그러면 환자보다 얼마 안 되고 나한테 오는 부담이 비용이 얼마 안 되니 그거 먼저 먹어. 근데 꼭 네가 새로운 약을 먹을래? 그 약이 10배 비싸. 그러면 그 약을 딱 먹어야 된다면 네가 증명을 해봐. 의사가 증명을 해봐. 응? 그러면 굉장히 털을 많이 달아요. 그냥 먹을래? 그러면 네가 이 약 먹다가 효과가 없어서 꼭 먹겠다. 그걸 증명을 하려고. 얼마나 복잡해요. 이거 프라이어 어토리제이션이라 그러는데 비싼 약을 먹으려고 그러면 네가 미리 그냥 쓰기보다 그 과정에서 별표를 다 달아요. 그 약 못 먹게 하려고. 그걸 생각해 보셔가지고 어떤 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회사가 있는데 그 약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적응축의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우선은 그 약이 임상시험이 잘 끝나가지고 약이 승인이 나깁니다. 첫 번째 과정이고 그 승인이 났을 때 어떤 물건이 됐을 때 그게 얼마큼 상업성이 있냐 그것까지 가야 회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야기지만요 이런 회사를 평가하는데 수준이 점점 세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표현이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대관이 오후 4시까지도 예정돼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까지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무슨 주주연합인가 대표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몇 분이나 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사무실에. 네. 500명 저기 다 드릴게. 그리고 사무실 이사 가신 거 알잖아요. 내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맛있는 집이 앞에 차돌박이 잘하는 집도 있고. 네, 저희 연합회 500명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가 왜 열렸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쭉 이야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어제 이 파일링